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의장 임치견입니다. 막중하고 영광스러운 소임을 맡을 수 있도록 시장 출마를 알리고자 또한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선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웨이성 우한시에서 최초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부의 많은 방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9일 국내로 유입되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행정부와 우리 의회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천안인의 상을 찾아 천안 출신 호국영령과 천안을 빛낸 분들께 참배를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충남 최초 민주당 4선 의원으로서 2006년부터 13년간의 풍부한 의정 활동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시정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정을 이끌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제8대 천안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전임 시장 행정부와 시의회 여야 의원님들과의 협치를 통해 의회를 순조롭게 이끌어 왔습니다. 어느 후보보다도 민선 7기 후반기 2년을 연속성 있게 보완하고 공백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보궐선거라는 특성상 신규 사업 추진보다는 기존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시정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인수위 구성, 공직문화와 시정 전반의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13년간의 의정 활동으로 시청 공직문화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며 2200여 공직자의 선두에 서서 천안 시정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의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의회와 행정부의 협치를 이끌어 천안 시정을 훌륭하게 이끌어 나아가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전임 시장 거르위로 가장 염려하시는 시정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 차질 없이 천안 시정을 이끌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저 임치견은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스마트 미래도시 천안을 만드는 천안시장이 되겠습니다. 100만 천안 새로운 출발, 행복한 천안을 위하여 미래도시 천안 5대 비전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4차 산업을 새롭게 선도하는 미래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내외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강소 기업이 우리 천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촘촘한 공감 복지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천안, 천안형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하고 행복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삶을 풍요롭게 하는 품격 있는 문화체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스포츠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100만 시대를 대비한 쾌적한 녹색 환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색 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동서균형발전 차원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상습 정체구간 해소 등 도로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위한 맞춤형 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에 출마하신 후보들 모두 훌륭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사선이라는 풍부한 의정 경험을 통해 시민이 바라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5대 제지시에는 장례식장 건립 반대 집회에 지역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방문 시 지역 주민들의 계란 투척을 맞으면서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6대 제지시에는 신부동 터미널 앞 노점상 철거 반대 투쟁 당시 12시간 밤을 새우며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7대 제지시에는 안서동 노인 요양시설 설치 반대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사업 시행자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8대 제지시에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나돈 침대 사태 시 판정리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천안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매트리스 해체 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을 안심시키고 원만하게 해결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여러 기관 단체의 간담회를 통해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협치와 소통의 의정 활동을 펼쳐왔듯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늘 함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 천안은 학연, 지연 등으로 갈등과 분열된 모습이 아니라 화합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소통과 혁신이 함께하는 천안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 모두의 삶이 풍요롭고 서로 상생하는 행복한 천안,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선도도시, 미래도시 천안을 위하여 양승조 도지사님과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치를 통하여 반드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막중한 소임을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천안시 발전과 천안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의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스마트 미래 도시 천안에 대한 비전을 미시로 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자연스럽게 언론인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피해드리겠습니다. 뉴스파고 한광수 기자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 물러날 때 국정농단으로 이제 청와대를 떠날 때 이임식을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우리 천안시장님은 불명예 퇴진하면서도 이임식을 했어요. 그럼 의회 의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임식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의장으로서요, 기관 단체장으로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한 개인의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말씀드린다면 물론 이제 전임 시장님의 과와 오도 있겠지만 또 잘하신 부분도 또한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참여한 부분은 아니고 아마 시청 관련 공직자들께서 짧은 만남의 시간을 아마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직원을 모아놓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전 직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시청 일부 참여한 공직자라고 알고 구청이라든가 100%는 아니죠, 당연히. 개인적인 한 당원으로서는 그래도 정들었던 곳에서 공식적인 이임식은 아니더라도 가시는 길에 인사라고 받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의장님이 그걸 끝까지 따라 나와서 90도로 인사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일반 시민들은 의장으로서는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해야 할 의장으로서 그렇게까지 한 것은 좀 도에 지나친 거 아니냐 하는
뭐 막말로 볼성 산악회 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개인적인 그 당원의 입장이었었지 실질적으로 의회 의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은 안 했다라는 말씀. 아 그때는 의장으로서는 벗어난 것인가요? 현직 의장이었으니까 드릴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함께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언론인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출마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출마 선언문에 있는 내용을 좀 중심으로 또 이렇게 앞으로 어떤 행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선아 기자님. 잠깐만요. 저 언론인 여러분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지금 제 옆에 이렇게 계신 의원님들은 현재 지역구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실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기자회견이 20분이가 될지 또 30분이 지날지 모르겠지만 함께 이렇게 계속 서 계시는 건 조금 저로서도 의장으로서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석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내려가서 그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구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데 양해 괜찮으셨습니까? 네, 그럼 의원님들은 자연스럽게 퇴장하셔가지고 시정활동 그냥 시정활동 하셔도 되고요. 급한 일이 있으신 분 가시고 아니면 이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네, 의장님께서 또 이렇게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장 기자님. 네. 네, 충청신문 장선아 기자인데요. 그 공천을 받게 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 보궐선거에 이어서 또 시의원 보궐선거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 비용, 시의원 보궐선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공식적으로 좀 발표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장 늦게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 또한 저 또한 염치가 있는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일반 평의원이나 위원장이 아닌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했고 그 고민이 오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제 어깨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마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겠지만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한 달 동안에는 비회기 기간 중인데 아마 제가 운영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만이 선출을 해주신 의장이 아닙니다. 여야 의원들과 함께 협치해서 추대된 의장으로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도 또 전체 만나 제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만나 함께 의논해서 의총을 요청해서 거기에서 의장의 직을 과연 어떻게 해서 빈틈없이 다른 분이 의장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 의장직을 놓고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궐의 문제는 선관위에서 판단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 인한 그 모든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하고 보궐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시장 출마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인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른 타당 후보들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 후보들께 아마 말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민들께서 결정해 주시고 판단하시라 생각하면서요. 시민들이 주신 소중한 한 표 한 표의 가치를 늘 잊지 않고 사선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시장을 만들어 준다면 그 이상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에 학연, 지연, 혈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선까지 한 이유는 깨끗한 후보, 이쪽 저쪽에 치우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장 출마를 결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선 오직 초지일관 기초의회만 고집했던 이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길을 가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은 네. 예, 김원입니다. 일단 뭐 공약 사항들 몇 가지 이렇게 발표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중 저는 좀 천안이 고향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의장님께서도 그동안 뭐 도시 재생 사업 관련해서 심혈을 기울이신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사실 노력에도 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사실 있거든요. 매년 한 300억이라는 그 예산을 투입하면서 뭐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으되 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 느끼기엔 몸소 이렇게 느끼기엔 별로 이렇게 뭐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시장이 되신다면 이 도시 재생 사업 지구보다 좀 획기적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뭐 묘안이라든가 뭐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김원규 기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안고 있는 제 지역구가 바로 도시 재생 지난 50년 넘는 우리 천안을 견인했던 저희 지역구입니다. 누구보다도 동서 균형 발전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후보고 또 올해 6월 30일 되면 34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일물제가 시행되면 실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은 과연 불과 몇 곳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돌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는 미래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매주 언론인 여러분들과 좀 함께 이런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좀 티타임식으로 차 한잔 먹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의 비전은 이런 건데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도시재생을 취재하고 사회, 경제, 문화, 그다음 체육, 예술을 다루는 여러 기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좀 진지하게 토론하고 함께해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발표할 때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좀 여쭙겠는데요. 이 도시 재생 사업 관련해서 사실 뭐 정치냐 아니면 개발이냐에 대한 그 양분이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 때려부시고 새로 만들고 이런 것은 원치 않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은 좀 남겨놓되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무슨 뭐이 카페 거리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아니 예술인들이 뭐 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을 좀 만들든 그런 형태의 그 도시 개발과 조치가 같이 상존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재생 사업이 되기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뭐 대부분의 이런 뭐 정치인들이나 지금 그동안의 시장님들은 전부 다 때려부시고 새로 모든 걸 만드는 걸 원했던 것인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만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때려 부시는 게 좋은 것인지 조치하면서 좀 새롭게 좀 이게 장단점은 있죠. 왜냐하면 모든 걸 걷어낸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파생되는 살고 계신 분들의 이해관계가 있으시겠죠. 하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지금 김원규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문화예술인도 함께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젊은 청년, 시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함께 같이 동참하면서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이 가장 저로서는 알맞은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오늘 후보께서 제시한 그 5가지 비전에 대해서는 감론으로 간담회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더 좀 세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언론님들 계십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럼 한강수 기자님 마지막으로 질의 받도록 어제 하겠습니다. 이정당 의원님 계실 때도 여쭤본 사안인데 우리 무공천과 관련해서 사고지역 무공천과 관련해서 저도 어제 그 답변을 듣고 긴가민가 제가 잘못 봤나 했는데 뭐 제가 잘못 본 건 없더라고요. 그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것과 그 범죄가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하는 것은 무죄로 나온 것에 대한 설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맨 뒤에 양형사유에 대해서 양형사유를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유죄로 정한 정치자금법의 양형사유겠죠. 그러면서 그거 그렇게 된 거 일단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후보자로 나오시니까 그 무공천에 대해서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무공천 관련해서는 아마 중앙당에서도 많은 그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당의 후보로 인해서 도걸이라는 선거에 참여하는 해당 출마자로서 정말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잠깐만 짧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먼저 인승희 회장님, 이번에 우한 폐렴 관련해 가지고 충남도의 의장님들이 연수를 떠났잖아요. 그 관련해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안 가시고 천안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킴이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많은 공약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질문하기도 너무 방대한 것 같고 한 가지만 여쭤보면은